32세 시한부 선고,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삶의 비밀.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승우 한약사님의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입니다. 돈과 성공만을 줬던 한 남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깨달은 진정한 삶의 가치와 건강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나를 살리는 습관이다. 조승우님은 젊은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망가진 건강과 시한부 선고였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에 불안이 없는 건강한 부자라는 것을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성공 법칙에 더 이상 소모되지 말자.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결국 우리를 불안과 걱정 속에 가두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나를 살리는 습관을 만들자. 삶의 방향성을 찾자. 남들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나에게 맞는 루틴을 정하자. 남들과 똑같은 습관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나를 위한 진짜 공부를 하자. 넘쳐나는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며 지식을 쌓아 진정한 나를 만들어 가세요. 채우기보다 버리자. 욕심과 걱정을 버리고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죽음을 기억하자.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세요. 마음에 괴로움 없이 살자.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실에 눈높이를 맞추고 오늘을 살자. 너무 높은 기준과 완벽주의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현실에 맞는 눈높이를 갖고 오늘 하루를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3년 후, 10년 후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습관으로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찾자. 이 책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6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저자 조승우. 출판일 2024년 8월 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불안과 욕심으로 소모되지 않는 건강을 알자. 책 소개. 조승우 한약사의 첫 자기계발 신간.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면서 자신도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은행원이 커피 사업을 하면서 탐나게 돈을 벌었다. 그러나 건강에 위험 신호가 켜지며 급기야 원인 모를 병명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대로 죽는 것이 억울했던 저자는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약대 한약학과에 진학해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을 깨달았다. 집착 소비, 욕심 욕망, 스트레스를 줄여라.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최고의 습관이다. 저자 소개. 저자 조승우. 한약사.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돈을 만지다 보니 돈이 탐이 났다. 커피 사업을 시작했고 탐나게 돈을 벌기도 했다. 정신없이 살았고 고기와 가공식품도 정신없이 먹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177cm 62kg에서 80kg으로 몸이 불어났고 심장이 막히는 관상동맥 질환을 앓기 시작했다. 병원을 찾았고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다. 이유를 알고 싶어 약대 한약학과에 진학, 몸과 질병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많은 책을 읽은 후 병원과 약물로는 비만과 질병 치료가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누적 2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 작가, 유튜브 1억 조회수 돌파. 돈을 쫓아다녔던 은행원이자 사업가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며 바꾼 나를 살리는 습관. 채소과 일식, 완치비 만등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 조승우 원장의 첫 자기계발 신간이 출간된다. 채소과 일식 건강 전도사로서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건강의 중요성과 식습관을 알린 저자가 이번에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가 이렇게 건강 전도사가 된 이유는
몸이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기 때문이다. 은행원 출신으로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면서 자신 역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그래서 커피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돈이 불어나는 만큼 스트레스와 불안, 걱정도 같이 따라왔다. 결국 건강에 이상 신호가 켜졌고 32살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지만 가슴 통증은 여전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나아지기보다 건강이 더 악화되어 이후 원인 모를 근육통에 시달렸다. 병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채 죽어가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 약대 한약학과에 진학했고 나를 위한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한약사가 되어 자신을 시한부로 몰아갔던 병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냈다. 그리고 1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담을 하면서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을 깨달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성공 법칙에 소모되지 않고 나를 살리는 습관을 만들어라. 그는 이제 안다. 자기계발 분야 책들에서 말하는 돈을 쫓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면서 쫓아가는 맹목적인 돈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자본주의의 역사는 욕망의 역사다. 인간은 욕망의 역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소유하기 위해 더 올라서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돈이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하다. 인생의 패배자로 사는 게 가장 비참하다. 같은 말로 경쟁시키고 불안을 조장하고 욕심을 앞세웠다.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성공 법칙에 이제 그만 소모되자. 나를 살려야 행복도 있고 돈도 있는 법이다. 이 책은 분초를 다투며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성공 법칙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가라고 강조한다. 1. 삶의 방향성을 찾아라. 미라클 모닝이 좋다고 돈이 좋다고 맹목적으로 쫓다 보면 욕심으로 가득 찬 공허한 마음만 남는다. 삶의 주인인 당신,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정해야 할 때다. 진정한 성공이란 행복지수가 높았을 때다. 지금 당신의 행복지수는 어떠한가? 2. 나에게 맞는 루틴을 정하라. 게으르다고 나쁜 게 아니다.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생활 습관은 따로 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맞는 루틴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한 마음을 갖는 습관을 만들자. 3. 나를 위한 진짜 공부를 하라. 어설픈 정보가 넘쳐난다. 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 던져주는 전문가라는 이들의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내 지식이 된다. 몸이 아프다고 의사만 믿지 말고 몸에 대한 공부를 하자. 방송과 광고에 현혹된 영양제 판매가 넘쳐난다. 4. 채우기보다 버려라. 욕심이 가득하면 경쟁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게 된다. 더 소유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 상태가 된다. 욕심, 걱정, 스트레스를 버리는 습관이 나를 살린다. 죽음을 기억하라. 누구나 죽는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평생 살아있을 것처럼 살지 말고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자. 영정사진을 찍는 등 살아있을 때 죽음을 체험해보는 것도 권한다. 그래야 가장 소중한 것만 삶에 남아있다. 6. 마음의 괴로움 없이 살자. 한 번뿐인 인생이다. 태어난 것 자체로 누구나 이미 행복할 권리가 있다. 당신이 웃으며 살지, 울며 살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너무 애쓰지 말고 평온하게 살자. 마음에 불안이 없는 건강한 부자가 찐부자다. 이 책에는 제가 죽다 살아난 건강의 모든 방법과 다시 삶을 살아내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은 말한다. 인정받으려는 욕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암에 걸리지 않고 싶은 건강 염려증 등 불안과 욕심에 휘말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괴로움 없이 살자. 조승우 한약사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 특히 말기 암 환자들과 상담해오면서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경험을 통해 건강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건강이 결정된다. 양팔이 없거나 양다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부부가 있다. 신체가 불편할 뿐 마음은 평온한 것이다. 내가 눈이 멀어도 팔다리가 없어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도 당장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더라도 오늘 하루가 무료하고 돈을 못 벌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도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그냥 하루를 보낸 것만으로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마음 습관으로 새기자.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 더 나은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긍정과 감사의 마음가짐이 바탕이 될 때 희망을 찾고 목표를 향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뿐이다.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나를 죽이면서 사는 건 아닌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습관을 바꾸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설령 불행한 일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고 화내면서 이유를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자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감사하는 태도가 생활화되어야만 한다. 쉬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니다. 마음이란 언제나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면 된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 숨이 안 쉬어지는 증상이 벼랑간 찾아오고는 했다. 때로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시작되어 길게는 1에서 2분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병원에서는 원인은 모르지만 현재의 상태면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으니 약을 잘 챙겨 먹고 상비약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먹으라고 했다.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약, 근육 이완제, 진통 소염제 등 나는 다시 한번 죽지 않기 위해 약을 한 움큼씩 먹기 시작했다. 당신을 인생의 실패자로 살게 만드는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라. 비교하고 경쟁하며 나를 갉아먹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인다. 돈이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하다. 인생의 패배자로 사는 게 가장 비참하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도전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을 후회하지 않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 화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그냥 할 수 있는 일도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나라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야만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이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라는 걸 마주하는 일은 두렵고 외면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다. 당연히 자존감도 떨어진다. 하지만 제대로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도록 자신을 직시해야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나 역시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다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더불어 잠을 자든 안 자든 하루 7에서 8시간은 누워 있었다. 그게 허리 디스크에 가장 부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신 누워서 단전호흡과 복식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만 오롯이 집중하면서 잡념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통해 불안과 공포, 우울, 부정적인 생각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다. 6개월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자연 식물식을 먹으면서 생활하자 언제 그토록 극심한 통증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다. 국립암센터에서조차 20대의 젊은이들과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췌장암과 같은 복잡한 암검진을 받는 것을 삼가하라는 지침을 복지부와 함께 발표했다. 나의 경우는 앞으로도 암검진을 받을 생각이 없다. 암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끔찍한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암 진단을 받았다면 주어진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를 가지고 잘 치료받는 이들이 30년 넘게 잘 살 수 있다. 웰다잉을 준비하는 건 결국 오늘을 잘 살기 위한 마음가짐이라는 걸 기억하고 당신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살피며 살아가길 바란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데는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다. 태어난 것 자체로 이미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당신이 웃으며 살지, 울며 살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라. 프롤로그.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고 행복을 좇으며 산다. 하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35개 OECD 가입국 중 거의 꼴찌이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걸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듯하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존재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할 힘이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욕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수많은 SNS를 이용하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말 그대로 직관하고 있다. 그런 화려한 삶을 사는 이들을 보면서 동경하고 부러워하며 현재의 내 삶에 대해 불평불만을 갖고 자존감을 계속 낮추다 결국 불행해지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남들이 보기엔 불행하다고 할 만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당당히 나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주어진 자기 인생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며 무언가 계속 도전해가는 삶을 살려고 마음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택하든 모두 자신의 선택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임을 알 때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자. 설령 불행한 일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고 화내면서 이유를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자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감사하는 태도가 생활화되어야만 한다. 쉬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니다. 마음이란 언제나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 자신을 맞추면서 사느라 애쓰지 말자. 내 MBTI가 T여서 이어서 나는 원래 이렇다는 등의 프레임 안에 자기를 가두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욱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그어버리면 틀을 깨고 변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내가 몇십 년을 살아왔건 어떠한 경험을 했고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난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감사한 삶이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중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그렇기에 재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그저 사건 사고일 뿐이다. 가공식품 섭취가 늘고 환경호르몬이 늘고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위기가 커지면서 아프거나 사망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하루하루 쾌락을 즐기고 살라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살 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로 살면 괴로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을 엄청 먹거나 야식으로 매일 기름진 음식들을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건강한 삶을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즉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욕심과 욕망을 알아차려야 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가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 과한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유명하고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희생하고 소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인생과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정을 즐기는 인생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자책과 자학의 길이 아닌 현재까지의 내 선택의 결과들이 쌓여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 남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살 수 있다. 삶 자체는 선물이지만 삶과 죽음이 하나이기에 공허함과 외로움, 고독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부터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선 소비를 줄이고 먹는 것부터 자연으로 돌아가 보자. 분명히 몸에 변화가 오고 이는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욕심과 욕망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욕심과 욕망이 줄어들면 돈에 대한 집착도 함께 줄어든다. 큰 집에서 살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과 옷을 걸쳐야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더 나아가 몸이 아픈 곳이 있더라도 마음의 괴로움이 없을 때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나만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결국 남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홀로서기의 길이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니 결코 외롭지 않다. 너무 애쓰지 말고 평온하게 살자.
2023년 케냐의 켈빈 킵툼 켈빈 캡텀 선수가 마라톤 세계 신기록인 2시간 00분 35초를 수립했다. 마라톤 대회 출전 3번 만에 세운 기록으로 모두가 드디어 마의 한계로 여긴 42.195km 1시간대 주파를 이룩할 선수라고 주목했다. 마라톤 풀코스를 1시간대에 완주하려면 100m를 평균 17초의 속도로 계속 뛰어야 한다. 양과 염소를 치던 가난한 목동이었던 이 선수는 해발 약 2,550m인 케냐에서도 고지대인 마을에서 자랐다. 그는 수많은 케냐의 청년들처럼 마라톤 대회 우승을 꿈꾸며 일주일에 250에서 300km를 달리며 훈련했다고 한다. 그는 2018년경 전문적인 마라톤 코치를 만나 처음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이상 출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매일 변함없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다고 한다. 현대과학이 예측한 최대 한계치인 1시간 57분의 벽을 깰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봤던 그는 2024년 2월 코치와 함께 훈련지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마라톤 트랙이 없어 맨발로 도로를 뛰었고 평소에는 양과 염소를 치다가 케냐로 전지훈련을 오는 마라톤 선수들의 뒤를 쫓아 뛰면서 훈련 방식을 배웠다고 한다. 심지어 처음 대회에 출전했을 땐 마라톤 신발을 살 돈이 없어 빌려 신었다고 한다. 이런 노력이 안타깝게도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2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것이다. 게다가 그에게는 아내와 2 자녀가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다. 고지대인 케냐에서 나고 자랐다지만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안에 완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든 순간들을 이겨냈을까? 그가 그러한 힘든 순간들을 다 이겨낸 것은 아마도 아내와 2 자녀, 즉 가족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린다. 나는 이 선수의 사연을 보며 다시금 현재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인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뿐이다. 2 팔과 2 다리가 멀쩡해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내 손으로 내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록을 남기지 못해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물론 그 선수의 가족들은 그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채 훈련 도중 사망했다고 해서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떠난 아빠를 원망하며 크는 대신 어쩌면 못다 이룬 아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매일 달리기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남겨진 이들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현실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삶을 깨닫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산다. 그런 까닭은 바로 마음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즐거웠다, 슬펐다, 악해졌다, 선해졌다 하는 마음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면 우리는 괴로움을 훨씬 덜 느끼며 살 수 있다.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하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오늘을 좀 더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이다. 깨달음을 얻어서 이것이 삶 전반에 다 녹아들고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한 번에 해탈의 경지에 이른 원효대사가 아니다. 2 번째는 부단히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내가 아이스크림, 치킨, 콜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초콜릿, 케이크 등을 무의식적으로 먹기 전에 자신이 가공식품에 중독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만 과도한 소비 문화로 인해 욕망과 욕심이 끊임없이 자극된다는 것을 알면서 때로 무너지더라도 자신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는 말자. 3 번째는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유혹에 넘어갔음을 알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속 마음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4 번째인 내 마음대로 해나가도 괴로움이 크게 생기지 않는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소비를 줄이고 강박과 집착에서 벗어나면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진다. 이러한 수행 과정에는 최소 3년, 10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험이든 프로젝트든 결혼이든 인생에 있어 뭔가 큰 변화를 얻기까지 1000일이라는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이유로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삶이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3년을 목표로 시작하면 된다. 현재 내 나이와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돈이 많고 적음은 절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이기에 이 욕망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만들고 이 안에서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불행과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
사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것을 기본적으로만 충족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다. 과연 내 만족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이윤 추구가 목표인 기업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의 소비로 얻는 것은 결국 공허함과 외로움뿐이다. 결혼을 해도 변하지 않는 생활 패턴은 결국 상대방의 경제력과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탓하게 만들 뿐이다.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우위에 서고 이기려고 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계속 도전하면서 주위와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성공하지 마라, 돈을 벌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이고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것이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평온한 마음을 갖고 다시 도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몸이 아파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으면 건강한 삶이다. 아등바등하며 치열하게 살아야 할 때도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그럴 때에도 그 순간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 다음에는 조금은 덜 조급하고 불안하지 않게 마음 편히 해나가도록 조금 더 성장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한 가지 더해 발전하지 않는 삶도 결코 틀리거나 나쁜 인생이 아니라는 것 또한 받아들이자. 현실에 눈높이를 맞추고 오늘을 살라.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의 기준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봄으로써 눈높이를 현실에 맞추어 가면 된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건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통증 하나 없이 지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진다. 마음과 몸의 변화에 대해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수치에서 벗어나라. 성적, 연봉, 지평수, 친구의 수, 각종 건강검진 수치에 갇혀서 살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다. 찰나의 깨달음을 통해 주어진 오늘 하루를 즐겁고 편하게 살자. 그 하루하루가 쌓여 3년 후, 10년 후 원하는 내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쉽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모든 일에 별일 아니듯 다 웃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사는 멋진 사람으로 말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